고작 250만 원? 이 무능한 인간아, 평생 혼자 그러고 살아. 난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당장 이혼해. 고작 250. 매달 들어오는 월급 봉투. 어떤 집에선 밥상이고 어떤 집에선 칼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서 가족이 무너진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배우자의 말투가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버티게 합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이 꼭 고장난 심장처럼 느리게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낡은 24평 아파트 거실, 오래된 장판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식탁 한쪽엔 아이들 공책과 반쯤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정우의 낡은 노트북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모니터 속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밤마다 붙잡고 있던 건 단순한 코딩이 아니었습니다. 방화벽 프로그램 보안 모듈. 정우는 파일 이름을 저장할 때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안 방화벽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접근 통제를 유지. 그 문장이 처음엔 별것 아닌 독백처럼 보였지만 훗날 이 집의 운명을 증명하는 말이 됩니다. 그때 안방 문이 탁 하고 열렸습니다. 미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말리지도 못한 채 손에는 월급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그 구김은 마치 미숙의 속마음이 구겨진 모양 같았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봉투를 식탁 위, 정확히 정우의 키보드 위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키보드에 닿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도 집 전체를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또 250만 원이야?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 같았습니다. 당신 진짜 나랑 애들 보고 이 돈으로 살라는 거야?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숙아, 나 지금 거의 끝났어. 이번 달만, 아니 딱 몇 주만 참아줘. 이 로직이 완성되면. 또 몇 주? 미숙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가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늘 거의야. 늘 조금만이야. 근데 내 통장은 늘 빨간불이고 애들 학원비는 늘 연체야. 정우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미숙은 식탁 서랍을 열어 고지서를 꺼내 탁탁 내리쳤습니다. 유치원 특별활동비, 관리비, 카드값, 대출 이자. 종이들이 식탁 위에 퍼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임 반장이었습니다. 정우 씨, 미숙 씨, 아래층에서 또 올라왔어요. 밤마다 컴퓨터 소리 난다고.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미숙에게 체면은 밥보다 먼저였습니다. 그 체면이 월급 봉투보다 더 큰 폭탄이 되어 터졌습니다. 미숙은 임 반장에게 문을 반쯤 열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도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래요? 그리고 돌아서며 정우를 노려봤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식탁 위의 기획서를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장판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우의 10년이 종이처럼 펄럭거리다 바닥에 눌러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과 서윤이 잠꼬대처럼 흐느끼며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서윤은 맨발로, 서연은 곰 인형을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굳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약해지면 지는 싸움이라도 하는 듯이요. 그래, 끝내자.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끌어냈습니다. 나 애들 데리고 나가. 친정 집으로 갈 거야. 정우가 다급히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숙아, 애들은? 애들? 미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애들 생각하면 밤마다 키보드 두드리는 게 먼저야? 애들 밥 먹이는 게 먼저야? 서윤이 울면서 정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 엄마. 그 손이 너무 작아서 정우는 더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놓치면 영영 못 잡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비수였습니다. 가난은 죄야. 애들까지 거지로 만들 수는 없어. 우리 이혼해. 문이 닫혔고 복도에 아이 울음이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어두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급 봉투가 그의 무릎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며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50만 원. 그 숫자가 그날 밤 정우의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이혼 후 정우의 집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발소리도,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도, 밥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지요. 남은 건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내 손으로 놓쳤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고 밤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쉬었지만 정우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는 순간 아이들이 현관에서 울며 손 뻗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숙은 빠르게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동네 분식집 사장 정미자가 말했지요. 미숙아, 돈 많은 사람으로 갈아타는 것도 능력이야. 잘해봐. 미숙이 만난 성식은 번듯한 외제차를 끌고 왔고 손목엔 고급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미숙은 그 번쩍임이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문을 닫으면 바로 감옥이 되었습니다. 성식의 집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조용한 공기, 비싼 향.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의 공기는 늘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성식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만 나도 미숙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성식은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 오잖아. 그러니깐 내 말이 법이야. 미숙이 한 번이라도 반박하면 성식은 낮게 웃었습니다. 너 돈 없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은 미숙의 목을 조르는 줄 같았습니다. 미숙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는 동안 아이들은 눈치를 배웠습니다. 서연은 침묵을, 서윤은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지요. 그러다 결국 미숙은 다시 이혼을 택했지만 세상은 2번 이혼한 여자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사기처럼 빠져나갔고 미숙은 창문 없는 고시원 방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우의 보안 프로그램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들이 줄을 섰고 해외 기업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빚을 갚았고 회사를 세웠고 결국 업계에서 정영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우가 부자가 된 순간 가장 먼저 한 것은 2 딸을 데려올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는 어느 날 비서에게 말합니다. 아이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정우의 책상 위로 한 권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정우가 그 보고서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보고서엔 딸들의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은 정우가 상상했던 그럭저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정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차 돌려.
내가 직접 간다. 정우의 차량은 검은색 세단 행렬로 늘어섰습니다. 비가 내렸고 와이퍼가 리듬처럼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뒷좌석에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집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댁, 서윤의 시댁. 정우는 권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부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해야 할 아이가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지. 화면 속 서연은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과일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 티가 나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서연은 죄송해요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의 남편 기태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니 서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원래 이래? 아빠란 인간도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20년 전 미숙이 던진 말이 딸의 집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인간. 표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다른 화면에선 서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돈다발을 세며 말했습니다. 친정에 돈 보냈다며? 네 돈이야? 네 돈도 아닌데 누굴 막 주는 거야. 남편 민석은 웃으며 턱을 괴었습니다. 우리 집 돈으로 사람 흉내 내더니 이제 내 친정 살려보겠다고? 웃기지 마. 정우는 모니터를 끄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딸들의 현실을 확인해야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우는 비서에게 말합니다. 양쪽 집안 금전적인 부분들 전부 막아버리고 세무자료 준비해. 오늘부터 저 집안 끝낸다. 이제부터 정우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날 미숙은 시장 골목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 끝에 미숙은 결국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상하게도 가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들리던 노트북 소리처럼 어떤 기회의 소리를 기다리듯이요. 그때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더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엄마까지 무너지면 우리 끝이야. 미숙은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안전이 아이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정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연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아빠가 돌아오면 달라지는 게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서연은 아주 조용하게 혼자 말했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서연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의 근거는 하나였지요. 어린 시절 거실 식탁에서 아빠가 항상 조금만 더 하면 돼. 서연은 그 조금만을 20해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 안에서 딸의 상처 사진을 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 데리고 오자. 서연의 시댁 단지 입구로 검은 세단 행렬이 들어섰을 때 단지 경비실이 먼저 술렁였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여기 뭐 누가 오시는 겁니까? 기태의 회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일시 상환 요청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태는 처음엔 고함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계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채권이 전부 한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석의 사무실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펼쳐졌고 서류가 상자에 담겼습니다. 민석은 웃다가 웃음이 굳었습니다. 그때 정우는 시장 앞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숙이 음식 배달을 하다가 그 행렬을 봅니다. 검은 차, 경호원,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내리는 남자. 미숙은 그 남자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노트북 앞에서 고개 숙이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그 눈빛. 미숙의 손에서 배달하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길바닥에 번졌습니다. 정미자가 멀리서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미숙아. 혹시 저 남자 전 남편 아냐? 미숙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정우는 미숙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 무시가 어떤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였고 공포였고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걷어찼구나. 서연의 시댁 거실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서 숨을 헐떡였고 기태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자식이야, 왜 대출이 안 되냐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정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맞춤 수트, 차분한 걸음, 그리고 은색 안경 너머로 흔들림 없는 시선. 박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기태도 말이 끊겼습니다. 그 집에서 돈의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사람들이 정우에게서 완전히 다른 급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린 서연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이마에 상처. 정우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딸이 더 불안해할 테니깐요. 정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이 끊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빠? 정우는 대답 대신 자기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기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 아버님? 정우는 기태를 보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내가 서연이 애비 됩니다. 박 여사가 울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서연이 아끼려고. 정우는 박 여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닥치세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오창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오창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태성건설 채권 전량, 정영그룹 계열로 이전 완료. 탈세 및 횡령 자료, 수사기관 제출 완료. 가정폭력 및 협박 정황, 추가 고소 진행 중입니다.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죄는 딸의 상처를 지우지 못하니까요.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 떨림을 감싸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너희들 놓치지 않는다. 그날 서윤도 같은 방식으로 구출됩니다. 정우의 사람들은 서윤을 안전하게 데려오고 민석의 집은 같은 밤 무너집니다. 정연그룹 소유의 별장 거실. 기태와 민석, 두 시댁 식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식탁 위에 노트북 한 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무시당했던 자리에서 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우는 노트북을 켰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딸들을 모욕하던 말, 협박하던 장면, 폭력의 정황. 그들의 가정의 진짜 얼굴이 거실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정우는 서류 2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구속 진행 서류,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로 고르세요. 빈몸으로 나가든지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기태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대꾸합니다.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에게 수모를 준 10년은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 말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심판이 끝난 뒤 정우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연과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정우를 보자마자 서윤이 먼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내가 손 내밀었는데 왜 못 잡았어? 그 말이 정우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정우는 두 딸을 한꺼번에 안고 숨이 끊어질 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는 힘이 없고 용기도 부족했었어. 근데 이제는 너희를 지킬 힘이 생겨 너희를 바로 찾은 거야. 서연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는 그 약속 지켰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집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생겼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치료를 받고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딸들을 과하게 감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딸들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두 딸과 손잡고 산책하기, 두 딸과 여행 가기, 두 딸과 매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 정우는 그 문장들 옆에 천천히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습니다. 이제 서연과 서윤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 정우가 창밖을 보니 담장 너머 나무 그림자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오면 아이들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봐 스스로 경계를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담장 틈으로 웃고 있는 딸들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고 손등으로 눈가를 닫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의 가정을 부쉈어. 그리고 미숙은 돌아섭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쫓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날 밤 비가 오는 정원에 딸들이 우산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옵니다. 아빠, 추워. 들어가자. 정우는 두 딸의 손을 잡습니다. 20년 전 놓쳤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시린 겨울을 견뎌낸 꽃이 마침내 늦게 피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250만 원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가족을 다시 붙잡은 건 돈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우 씨였다면 미숙 씨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한 번만 참자가 너무 길어져 버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